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애엄마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애엄마라고 소개할 만큼 저는 지난 10년간 그저 애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서 살며 제 자존감은 바닥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른 아가씨들처럼 결혼 전에는 예쁘게 꾸미기 좋아하고 다이어트도 하며 자기관리도 틈틈이 자기 개발도 하며 나름 발전하려고 노력하며 자존감도 높았습니다. 물론 일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번역 일을 하는데 주로 해외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오다 30살에 문득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30살이 되도록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바로 티켓팅을 하고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여행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보고 먹고 마시고 중간중간 번역 일도 하며 보름 정도 지나 파리에 머물 때였습니다. 에펠탑의 야경을 보며 잔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한껏 즐기리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에펠탑 근처는 너무 더러웠고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러웠으며 상인에게 속아서 한 와인은 그저 싸구려였습니다. 그래도 인증샷을 위해 혼자 셀카를 찍고 있던 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찍으면 사진이 이쁘게 안 나와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혹시나 폰을 들고 도망가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낯선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의 호의를 믿어보기로 하고 폰을 건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기 별로죠? 네, 그러네요. 좀 실망이에요. 여기보다 조용하고 야경도 더 좋은 곳을 아는데 저도 지금 그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리 멀지 않아요. 아, 위치를 알려주시면 다음에 가볼게요. 아무래도 낯선 남자를 따라가기엔 좀 불안해서 약도를 받고 이튿날 저녁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한적하고 야경도 너무 예쁜 식당이었습니다. 한참 와인을 마시고 일어나려는 때에 그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잘 찾아오셨네요. 아, 네, 여기 정말 괜찮네요. 사장이 아주 기분 좋겠네요. 마음에 드는 곳을 소개해드렸으니 와인 한 잔 사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둘이 앉아 몇 시간을 웃고 떠들고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소리도 이쁜 야경도 제겐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미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그는 그 식당의 사장이고 처음엔 유학으로 와서 학비를 벌기 위해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다 운 좋게 사장이 그에게 인수하겠냐고 권유를 해 가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그가 요즘 즐겨 듣는다는 재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왔지만 저는 떠나지 않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파리에 머물며 새벽에는 번역 일을 해서 원고를 보내고 낮에는 그의 식당에 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당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언니의 결혼식이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말하자 그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따라서 한국을 간다면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했고 한 달 뒤 정말 그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자연스레 오픈 일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아기가 생기고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0년 사이 남편도 저도 삶에 많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날씬하지도 반짝반짝하지도 않고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저 아이를 향해서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날카롭거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린 그냥 룸메이트 혹은 남매 그 어디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가자 둘이 술잔을 기울이다 제가 터졌습니다. 당신 날 사랑해? 당연하지.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난 사랑해. 그런데 왜 나를 안지 않아?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사실 나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그게 말하기가 좀 힘든데 거기가 잘 서지 않아. 뭐? 언제부터? 몇 년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남매처럼 지낸 거였다니.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안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다니 나쁜 아내라고 욕해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남편과 긴 대화 끝에 병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잘한다는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녀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해보자며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며 기다렸습니다. 차도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뽀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한테 뽀뽀를 받았다는 건가 해달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촉이 오길래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남편 가게에 들러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들린 가게는 어쩐 일인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장 보러 갔나 싶어서 보안을 해지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안을 둘러보던 중 금고에 모르는 전화기가 있는 겁니다. 어쩐지 싸해서 전화기를 켰을 때 아이가 늘 말하던 아빠 뽀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배경 화면에 있는 남편은 웬 중년의 남자 품에 안겨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화기 통 내용을 보니 비뇨기과 원장과의 대화뿐이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더러웠습니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사랑한다, 길들여달라.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기가 싫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자를 보니 카드 내역에는 모텔, 호텔, 죄다 숙박업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자에 찍힌 카드사는 저희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다급하게 문자와 톡 앨범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둘이 생각하기도 싫네요. 우선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아이 아빠였습니다. 남편에게 슬며시 병원을 잘 다니고 있느냐고 떠보았습니다. 요즘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좀 어때?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는데 좀 걸리네.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약은 먹지 않네? 보통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약물은 먹지 않기로 하고 시술 정도만 하고 있어. 시술? 어떤 거? 그냥 설명하기 좀 그래. 미안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말을 회피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꼭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줍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건 저의 촉으로 남편이 정말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갑자기 붕붕 뜨던 제 마음과 머릿속이 차분해지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아이 아빠로 둘 수 없다.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너무도 놀랍게도 가끔 이런 의뢰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항상 녹취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부부 동반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일부러 남편만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술까지 취하니 더 보기가 싫더군요. 한참 다른 부부들과 같이 먹고 이야기하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술이 취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리 멀지도 않으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네의 유흥가를 지나고 있을 때 익숙한 남자가 부축을 받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폰을 꺼내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회사 동료가 술에 취해 모텔에 쉬었다가 데리고 나오나 보다 했을지 몰라도 제 눈엔 더러운 불륜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니 이걸로는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성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심부름센터까지 고용을 해 현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좀처럼 걸리지 않아 실패하였습니다. 더 기다리면 현장을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길수록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할 자신이 없거니와 심부름센터에 만만치 않은 비용도 좀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같이 술을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이 들어가자 뭐 마려운 개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글라스로 소주를 원샷을 하더니 할 말 있어. 이야기해. 우리 이혼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 이혼해. 참나. 제가 말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순순히 이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이야? 엄청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언제 알았어? 한참 되었어. 당신 가게 핸드폰도 봤어. 사실을 듣고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치료차 방문을 했는데 그놈이 마사지가 효능이 있다며 병원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성추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나빠 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이 나서 다시 가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주로 병원에서만 서로 만나다가 밖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저게 지금 입으로 뱉는 말인지 방구인지 기가 찼습니다.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나랑 아이 가진 건 뭐고? 아니야. 정말 사랑했고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다른 남자가 좋으니 이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나도 납득이 안 가지만 설명이 안 되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네. 당장 아이 집만 간단히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다음날 찾아가서 녹취록을 들려주니 이제 된 것 같다며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양성애자라니요? 헐리우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하필 나에게. 현재는 이혼을 진행 중이며 동성을 성추행하고 꼬여내 이혼까지 하게 만든 의사를 고소하여 같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른 의미로는 남자를 믿을 수 없게 되었네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 사실을 알까 두렵습니다. 저만큼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실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